공수처 검사 6명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답니다. 공수처에서 공식 입장도 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집행하기 위해서 또 현장 대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게 맞다. 자, 그러니까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공수처 조사를 못 받았는데 이 재판이 끝나자마자 서울구치소로 가서 강제 구인을 시도한다. 허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는 마치 대통령이 흉악범 다루듯이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범으로 다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범을 넘어서 지금 흉악범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초밥범처럼 다루고 있다. 근데 편지조차 주고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면회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고요.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이 절차를 지키고 그래서 소환에 응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최근에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동의하지 않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처음부터 명백한 의도를 갖고 있었고 덫을 치고 있었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건 시작되자마자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갑자기 뛰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 모든 행동들은 누군가한테 어떤 하명을 받은 것이 아니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수처장도 우리 법 연구해, 서부지방법원 법원장도 우리 법 연구해, 그리고 예. 영장 전담 판사도 우리 법 연구해. 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이라고 공수처법에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그런 논란들이 쌓이고 부신들이 쌓이는데 마지막에 구속영장까지도 왜 거기다 청구를 했을까? 그다음에 대통령을 결국은 군사작전하듯이 체포를 해가지고 가서 구치소에 있는데 강제 구인을 하겠다고. 대통령은 수사권 없으니까 거기서는 진술하지 않겠다. 나는 거기서 조사받지 않겠다는 명백한 뜻을 밝혔고 이미 그것이 이제 그 과정이 실행이 됐었는데 아무 실효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저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가서 구치소에 가서 또 만약에 강제로 끌고 가서 거기서 또 물어보면 대답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안 할 걸 알잖습니다. 본인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정치적인 매우 편향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방법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목적. 네,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강압 또는 그런 회유를 받고 있다. 그리고 공수처의 생존, 존치 그리고 또는 공수처장 개인의 안위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반론 드려야죠. 부대변인님. 자, 지금 대통령이 구치소로 출발한 지가 지금 1시간이 넘어가는데 아직 도착했다는 소식은 안 들려요. 어디 잠시 들렀다가 간다는 그런 보도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확인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동일 변호사가 이렇게 입장 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구치소 내의 조사도 아니라 자기들 사무실로 강제로 데려가서 조사하겠다고 6시간 이상 시도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왜 이렇게 무리수를 쓰는지 이해가 안 된다. 자, 다음 그래픽이요. 구체적인 근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조사할 때 검찰에서 다 방문 조사로 끝냈다. 와도. 그런데 왜 공수처는 지금 그러니까 현장 조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끌어내서 공수처 건물로 데리고 가서 반드시 조사하겠다.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또 무슨 얘기 나오면 또 민주당이 자꾸 공수처 수사지휘 한다고 오해하시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가 강제 구인 고집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불응하고 체포영장에도 불응하고 그래서 체포된 것도 맞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된 것까지는 절차적 정당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공수처가 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어차피 대통령이 체포당한다고 하더라도 묵비권 행사할 거니까 그냥 구속영장 쳐라.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속보가요. 대통령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 참석한 뒤에 구치소로 가지 않고 병원으로 간답니다. 병원이 어딘지도 좀 나온 것 같아요.
국군통합병원. 앞서서 국군 서울병원이요. 예, 국군 서울병원으로 이동해서 진료받고 있다. 대통령의 건강. 저희가 헌법재판소 재판정에는 크게 건강상의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또 봤는데 지금 국군 서울병원으로 이동해서 진료를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취재되는 대로 곧바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지요? 강 부대님, 네. 죄송합니다.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체포되고 구속되고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를 하시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절차적 정당성 때문에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구속까지 됐다고 하면 이제는 수사의 실효성을 좀 따져볼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전례도 그렇고 사실 어차피 또 지금 공수처로 강제 구인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묵비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얻어낼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인 여론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치소에서 방문 조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구치소에 있는 분들의 추가건이 뜨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와서 방문조사 많이 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조사를 하면 되고 저는 거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사실 그 공수처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사건을 빨리 이첩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물론 전제는 대통령께서 검찰의 수사에는 좀 적극적으로 조금 협조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대통령의 지금 가족과의 면회를 접견을 금지하고 서신을 금지하는 것은요. 네. 증거인멸이나 입맞추기 그리고 어떤 수사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많지는 않지만 이런 사례는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어쨌든 공수처가 과도한 어떤 수사는 좀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